첫 번째 직업은 잘하는 걸 직업으로 가지면 좋겠다.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했을 때 성과가 나오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훨씬 더 이제 성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서 10년 정도 거기서 탑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진로진학TV 상향평준화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질문 이런 게 왔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데 초등학교와 다르게 자유학기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나오는데 좀 큰 변화들이 좀 있어요. 현재 원래 자유학기제는 중3 그리고 이제 고3 조금 고학년에 이걸 해서 말 그대로 학기를 자유롭게 쓰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논의 속에 중3에는 좀 부담스럽다 해서 내리고 내리다 보니 그냥 중1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초등학교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가 조금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학교에서 열심히 하나 사실 이거는 사회와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사회와 연결 어떤 인프라들이 아직은 좀 개선할 점이 많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자유학기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책을 좀 참고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자유학기제 바로 알기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 위에 띄워 드릴 거예요. 자유학기제는 총 4가지가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체험활동 중심이다. 두 번째가 핵심 역량 중심이다. 세 번째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네 번째가 행복한 미래 살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일단 자유학기제 공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과학, 도덕, 그리고 기술과정, 체육 등 교과 수업을 합니다.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런 역량 키우기, 진로, 그리고 독서를 위해서 자유학기 활동을 하는데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시간표 비교도 오른쪽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 그리고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되어 있는데 딱 들어도 재밌겠죠. 조금은 학교 생활을 알고 정작 고민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좋은 변화가 있냐면 많은 학교들이 3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이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곳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자유학년제까지 갔는데 지금 경기도를 시작으로 자유학년제는 버리고 이제 1학기만, 그리고 2학기에는 일정 평가를 넣겠다 라고 하는 정책들의 변화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진로 탐색 활동은 어떤 거냐, 학생 소질 이런 것도 아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거 진로 검사 하고 초청 강연, 포트폴리오 이런 게 나오는데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뭔가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떤 진단 검사가 나올 때 어느 성향들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꼭 3월 달에 한 번 하고 버리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모아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용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한 학기에 한 학기 한 개도 괜찮은데 1년에 한 개 정도는 30개짜리 파일 있죠. 파일에다가 우리 아이의 기록들을 꼭 꼬박꼬박 모아서 우리 애랑 얘기할 수 있는, 너 이런 게 나왔는데 어때? 이런 게 나왔는데 어때? 한번 이런 게 해볼까? 라고 해주면 애가 간섭이라고 생각할 정도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간심이라고 하세요. 간심과 간섭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간섭은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섭. 근데 간심은 마음을 전달한다라고 전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 너에 관심 있어. 근데 돈 필요한 말해. 이 정도지. 이거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해서 아예 주도권을 뺏으시면 안 되고 그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정보를 탐색한다라고 생각하셔서 같이 보시는 게 좋고, 주제 선택 활동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통은 흥미 위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때도 드라마, 사회, 그 3D 프린터, 웹툰, 금융, 경제, 그 법질서, 인성 이런 역할 중에 주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1까지 학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술 체육 활동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전인으로 또 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해서는 조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예술과 체육 많이 했기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유지해서 주말에는 이런 활동으로 우리 애들 좀 리커버,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했던 것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오케스트라에 들어와서 뭔가 이게 자존감 뿜뿜 하거든요.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게 하고, 웬만한 요즘에 우리가 자사고, 특목고, 또 학교 중에서도 좀 앞서간 학교들은 오케스트라를 해요. 거기서 이제 바이올린이다, 뭐다, 피아노다 하면은
너무 아이들이 거기서 받는 존중감이 높기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평생 친구예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일정 부분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평가로도 들어가는데 보통 탁구, 배드민턴, 줄넘기 이런 유해 것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시험도 치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시험 점수를 높게 받아라가 포인트가 아니고 성공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배드민턴을 잘 친다고 하네?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탁구 잘 친다고 박수를 치고 보는 그 느낌, 그 눈빛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문예, 라인 댄스, 그 과학 실험, 천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흥미 위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흥미라고 했을 때 많이 본 게 없다 보니까 재미만 쫓기보다는 잘하는 걸 좀 찾아가는 과정이 좀 포커싱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 흥미는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직업은 잘하는 걸 직업으로 가지면 좋겠다. 답은 아니에요. 좋겠다. 왜냐하면 잘했을 때 어떤 거기 성과가 나오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훨씬 더 이제 성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서 10년 정도 거기서 탑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0대 정도 될 거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좋아하는 거를 다른 걸로 들어와서 이제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잘 넘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봤더니 좋아하니까 좋아하는데 돈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걸로 충분히 경제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좋아하는 걸로 옮겨가면서 좋아하는 게 또 이제 수익을 내거나 수익을 꼭 안 내도 되고 수익까지 내면 더 좋고 그래서 옮겨가면서 이제 좋아하는 걸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저는 30대 때 시작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이제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40대 때는 이걸 가지고 하나의 자기 사업을 해보고 50대는 자기 어떤 후배 양성 그리고 그런 유의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습을 한다. 동아리 활동이 저는 그 시작이라고 본다. 꼭 아이한테 한번 동아리 장이 되어봐라. 반장은 어렵지만 동아리장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아하면 조금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하면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인정받기 때문에 자존감 높이는 기간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표는 올려놓을게요. 여기 오른쪽 시간표 보시면 될 것 같고 2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평가 같은 경우에도 2학년, 3학년에는 이제 결과 중심이에요. 상대평가죠. 성적이 나와요. 양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제식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정 중심이에요. 과정 중심이 뭐냐면 즉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과정을 본다라는 건데 이게 좋은 게 꼭 일렬을 세운다라기보다는 어떤 절대평가 잘하는 친구들은 또 A를 주고 잘 못하는 친구들은 또 조금 낮게 다 주지만 다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협동관계로 간다. 질적평가, 교사별로 평가, 그리고 이제 역동적, 성적 그건 좀 지양하고 애들이 어떤 성장에 포커싱을 두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학년에 딱 맞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에 대해서 학부모님도 그리고 선생님도 약간 어떤 학습적인 요소는 좀 떨어진다라고 이게 신문에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약간은 이제 가정형 평가 너무 좋은데 그래도 일정 부분 성적에 숫자 같은 걸 보여주면서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와시백이라고 해서 왜 틀렸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그리고 우리 그룹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너는 배워야 되는 입장이야. 너는 많이 아니까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야. 정도의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적절성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그런 류 평가가 없으니까 위치가 어는지 모르고 그냥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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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멘탈이 그렇게 나가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 근거 여러 가지 자기 성찰 평가, 자기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동료 평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를 위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떤 물질에 따라 단열 효과가 다르면 이해했습니까? 라고 해서 그 활동의 어떤 성취도에 대한 이해도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회부여를 할 수 있나요? 해서 성취도에 따라 하는 것들이 있고 동료 평가는 하는데 잘 돕고 잘 하나요? 라고 해서 아이들의 어떤 협력 관계에 대한 것들을 보고 선생님 평가까지 들어갑니다. 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중1 때까지는 여전히 이제 사춘기, 즉 아이들이 어른과의 소통이 많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우리가 또 얘기할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들어가지 마세요.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부모님도 독립적인 본인의 생활을 즐기면서 아이에게 관심 있게 어떤 게 했어? 아빠 오늘 이런 게 했어?
엄마 오늘 이런 게 했어 하고 이제 겹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주도성들이 기반이 돼서 중2, 중3 때 계속해서 동아리 그리고 탐구활동 그리고 이런 것도 이어져서 특목자사고 그리고 영재원 활동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활발하게 꽃을 피우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학종이다 학생 종합전형 뿐만 아니라 이제 바뀌는 2028 제도에서는 모든 교과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정시 전형이다 상관없이 학생부가 다 들어갈 거예요. 즉 학생들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중요하다. 그러면 활동을 하고 소통하고 기록되게 하는 이런 류의 활동에 중학교 1학년 때 좀 겁없이 우리 애들 겁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꿈기 사이트 올려놓을게 꿈기 그리고 꿈트리라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들 문서 편집, 워딩 작업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료 조사하고 PPT 만드는 것들을 좀 연습해 놓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 다른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 아이의 자유학기제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요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계속해서 여기 뒤에 보인 자료 보이죠? 다 읽을 겁니다.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공부 가능한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 학교에 있는 시간은 자습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학원도 가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공부 시간을 측정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이 정도 시간이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실제 시간들을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하고. 좋습니다. 진로진학TV 정도환 쌤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고민을 또 덜어주기 위해서 질문들 중에 시험 기간에 공부 잘하고 싶어요, 점수 올리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앞에 했던 이제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개론,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의 내신 기간에 시험 기간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시험보다는 여러 개 활동들 그리고 아예 자기 진로 알아가기를 하다 보니까 시험보다는 여러 가지 자기 알기 그리고 활동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2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고 중2, 중3, 고1, 고2 그리고 고3 그리고 대학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의 시작인데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 기간에서 공부하는 방법들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5가지 정도 얘기하고 또 2부에 또 5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신의 공부 성향을 파악해라. 어떤 얘기냐면 내가 아침에 잘 되는지 저녁에 잘 되는지 낮에 잘 되는지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안 하셨다면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언제 잘 되는지, 그 주말에 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 되는지를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성향이 있느냐,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 하는 것도 공부 잘 되거든요. 특히 본인이 잘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다가 또 변형들을 해주면서 하면 좋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 성향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 기간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4주, 그리고 3주, 2주, 1주 전략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4주 전략이라고 했을 때 일단 실제로 공부 가능한 시간을 책정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달력을 딱 정한 뒤에 시험 기간이 떴다. 시험 기간, 그리고 시험 기간에 시간표가 떴다 하면 그걸 기준으로 4주, 3주, 2주, 1주에 내가 실제적으로 공부 가능한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 학교에 있는 시간은 자습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그것 또한 자습으로 바꾸는 방법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학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원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생일이 겹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공부 시간을 측정해 봐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럼 내가 하루에 이 정도 시간이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실제 시간들을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각 과목당 공부 횟수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추천하고 싶은 거는 최소 3회, 3번 정도는 돌려야 돼요. 그러면 4주의 기간이 있다면, 한 주 동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스캐닝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는 게 스키밍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훑어보기를 하는 거예요. 쭉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내가 배웠던 내용이고 배워야 될 내용인지. 왜? 4주 전에는 시험 기간의 범위가 완료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 전까지도 진도를 나가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4주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한 달, 두 달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 진도를 나간 분량이 있을 거예요. 절반이 나갔거나 3분의 2가 나갔거나.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일단 첫 주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기. 그러면 이제 4주 차에 첫째 주 날라가죠. 그럼 3주가 남는 동안에 그 다음 이제 3주간을 통해서는 조금씩 이제 암기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3주 전에는 이제 암기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자기가 암기가 안 됐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고 설명해보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전반적 그림이 그려지죠. 2주차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 레이스입니다. 본격 레이스. 2주차에는 이제 3회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알았던 거 모르던 거를 종합해서 스스로 백지에다가 그리고 어디에다가 친구한테다가 설명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2주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주, 이제 시험이 포함된 주나 바로 그 전주, 이제부터 이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때가 3회독을 이때 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뭘 해야 되냐면 백지나 친구에게 혹은 본인에게 설명하기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설명하기 계속 하시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최소 3회독이에요. 3회독 해야 말할 수 있는, 꺼집어낼 수 있는 그림이 된다. 그래서 4주차에 전체적인 거, 3주차에는 외울 만한 것들을 뽑아서 한번 외우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왜? 너무 짧은 기간에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3주차 외우고 2주차에는 기본 내용, 외운 내용을 합쳐가지고 쓰다 보면 빈 공간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들에 대한 것들을 연습해서 전반적으로 한 주 전에는 큰 틀은 끝내놔야 된다. 그리고 시험 이제 일주일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디? 백지, 어디? 나에게, 누구? 친구에게 설명해 보면서 그 몰랐던 내용들을 계속 채워가면서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풀어봐야죠. 유사한 문제들 풀면서 몰랐던 걸 이제 채워가는 거예요. 4주차, 3주차의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내용을 일단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거의 80%이기 때문에 제대로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적용되는 것들을 이제 한 주 전에 풀면서 몰랐던 내용들을 또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꽃이 뭐냐면 자, 꽃이 뭐냐면 시험 바로 하루 전날에 꼭 그 다음날 칠 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즉 만약에 제가 수목금에 국영수를 친다 하면 왜요? 수요일 전날 화요일에는 국 그쵸? 그리고 시험 딱 열심히 치고 우리가 그 다음날에 영어를 치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이제 국어 치자마자 영어 집중 그 다음에 수 치면은 그 전날에 수학 집중 당연한 거지만 이거 계산을 못해서 왜? 자, 암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전 시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날 공부는 그 전날 공부로 잡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신의 취약 과목부터 이제 강점 과목으로 배치하라는데 여기 공부할 때 이런 게 이제 시간이 나왔어. 그러면은 공부할 때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과목들을 먼저 배치를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공부 시간 중에 잘하는 과목들을 배치를 딱 해놓으면 열심히 해놓고 에너지, 기운이 빠졌을 때 남는 과목이 취약 과목, 내가 약한 과목이다 보니까 공부에 힘을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거꾸로 해야 돼요. 자기가 약하고 좀 어려워하는 과목들을 먼저 배치를 하는 거예요. 먼저 배치를 쭉 해놓고는 그리고 뭐다? 그 배치한 거에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들을 힘든 과목이랑 같이 넣었던가. 같이 넣거나 해서 어디? 힘든 걸 먼저 하고 힘이 빠졌을 때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순서는 뭐다? 취약 과목을 먼저 배치해라.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부할 때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에 평일에는 한두 과목, 한두 과목 정도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에는 두세 과목 정도를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간섭되기 때문에, 평일에 한두 과목씩 딱 집중해서, 자, 그래서 일단 일부 같은 경우에는 성향 파악, 그리고 공부 시간을 측정을 하세요. 마구잡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주를 잡고, 그리고 2주라면 2주를 잡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과목별로 내가 몇 번 보겠다. 세 번은 봐야 됩니다. 그냥 기억이 일정 부분 유의미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다? 취약 과목부터 먼저 배치해라. 그리고 하루에 너무 많은 과목보다는 한 과목을 한 2시간씩 정도에서 온전히 보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학원 시간과 그리고 학교에 있는 수업 시간을 시험 기간에는 전폭 활용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 기간인 전에는 조금 가볍게 접근하셔도 돼요. 자, 가볍게 접근하셔도 되는데 시험 기간에는 모든 선생님의 수업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투,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들이 다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셔서 시험 기간에는 수업에 더 집중하셔가지고 본인의 자습 시간을 어디? 수업 시간까지 늘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아까 공부 시간이 정했는데 하루에 공부를 언제 할 거라고 정할 때 가능한 한 시간표를 보세요. 그래서 시간표에서 오늘 내가 수학 들었다면은 가능한 수학을 하고 그날 국어 들었다면 그날 국어랑 국어 연결시켜 가지고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은 학교 수업에서 공부한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넣기보다는 학교 시간표를 보고 그 공부할 것들을 연결시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기꾼들의 비밀은 대부분 다 수업 시간에 공부를 끝을 냅니다. 끝을 내고, 그리고 조금 더, 한 번 더 리뷰한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수능 공부를 보통 해요. 수능이나 좀 심한 과목 공부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제가 또 사기꾼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전략을 또 짜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 일부 내신기간 공부법 잘 인지하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진학TV 조나쌤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공유,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도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목고에 근무할 때 첫 해 갔을 때 그 친구가 전교 1등인지 몰랐어요. 전교 1등이 매번 저녁마다 이제 올라와서 제가 영어과였으니까 영어 지문을 토플 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신기한 게 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제 눈과 표정을 보는 거예요. 왜 표정을 보지? 내가 잘생겨서 그런가?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착각이었고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이 선생님이 저 파트를 중요하게 여기나 안 중요하게 여기나 공부를 다 한 뒤에 확인하러 온 거예요. 반갑습니다. 진로진학TV 정도환 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내신 올리기 공부 잘 하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핵심이 이제 성향 파악이죠. 본인이 언제 잘 되는지 써보는 게 꼭 필요해요. 언제 내가 잘 됐지? 걸어가면서 잘 됐나? 걸어가는 공부법도 좋은 공부법입니다. 앉아서 하는 공부가 있고 걸으면서 하는 공부가 있고 그래서 특히 등하굣길 이동할 때 조그마한 수첩에 적고 이동하면서 외우는 거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잘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언제 잘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공부 가능한 시간을 꼭 측정하러 했습니다. 1년간 가장 중요한 게 플래너죠. 플래너를 하는 이유가 평소에 언제 공부가 잘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시험 기간에 해야지라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먼저 다 적어 놓고 해야 되고 그리고 각 과목당 공부 3번 기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번, 3번의 인출학습 끄집어내서 백지에 써보거나 문제를 풀어보거나 설명해 보거나 하면서 확인 과정을 꼭 거쳐야 되고 그래야 설단 현상 이거 이해했는데? 라고 생각은 나는데 안 쓰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꼭 설단 현상 제일 안타까워요. 모르면 모르는데 그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3번을 보고 꼭 꺼집어내는 인출학습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취약 과목부터 먼저 배치해라.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과목부터 배치 보통 합니다. 안 돼요. 힘든 과목부터 먼저 배치를 하고 그리고 좀 지쳤을 때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넣는다. 자, 이번 2탄에 들어가는 거는 특히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모두 공부하는 거는 비추.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이 인지값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은 좀 나눠서 한다 치면 국어, 영어, 영어, 수학, 그리고 국어, 수학 이렇게 들어가고 사회과학을 넣는 거지. 모두 다는 별로다. 그 이틀 연속으로 또 같은 과목도 인지값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뇌는 제가 공부할 때 말했지만 낯선 거, 뭔가 정보가 나에게 새로운 정보여야지 그게 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디? 연속으로 같이 하기보다는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침 저녁에 조금씩 그날의 나의 컨디션에 따라 좀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바꿨으면 우리가 또 3번은 봐야 되니까 다른 날과 바꾼다든지 그날의 수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시험 기간에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설명하거나 확인하거나 그리고 선생님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특목고에 근무할 때, 제가 처음 첫 해 갔을 때, 제가 그 친구가 전교 1등인지 몰랐어요. 전교 1등이 매번 저녁마다 이제 올라와서, 제가 영어과였으니까 영어 지문을 토플 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신기한 게 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제 눈과 제 표정을 보는 거예요. 왜 표정을 보지? 내가 잘생겨서 그런가?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착각이었고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이 선생님이 저 파트를 중요하게 여기나 안 중요하게 여기나 공부를 다 한 뒤에 확인하러 온 거예요. 자, 특목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단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몇 가지를 삐끗하면 점수가 확 떨어져요. 그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재원 이제 선생님하고 있었으니까 같은 외고안에 그래서 얘가 몇 층이나 올라와서 그 실에 따로 와서 이렇게 저녁마다 1시간씩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꼭 시험 기간 1, 2주 전에 질문해봐라. 그러면 선생님이 별로 안 중요한데? 안 내겠죠.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이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설명이 길어진다. 그러면 선생님이 출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1, 2주 사이에 선생님이 시험을 냈기 때문에 약간 행동의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걸 딱 인지하셔가지고 친구끼리 나눠서 질문하거나 선생님에게 질문하거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특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돕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면 많은 힌트를 얻을 겁니다. 꼭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열심히 한 자에게 상을 꼭 주세요. 그래서 이만큼 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이만큼 했으니까 2시간 정도는 좋아하는 영화 봐도 돼.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들을 하고 싶고 벌 같은 경우에도 자신에게 시험 기간만큼은 조금 혹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조금 무너져도 그럴 수 있지인데 딱 시험 기간 4주 혹은 3주 최소 2주, 2주는 해야 됩니다. 꼭 2주는 중학교는 한 주만 집중해야 되고 2주 정도 시작하면 점수 충분히 나오는데 그래서 근데 중3 같은 경우에는 2주 갖고 안 됩니다. 3주는 해야 되고 자 고등학생이 되면 4주 정도는 잡아야 돼요. 한 달 정도는 잡고 긴 레이스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총 12달 중에 넉 달, 그러니까 넉 달만 내신에 집중하면 되고, 그 외에는 학교 수업에 집중, 그 수행평가, 그 저녁에는 수능 준비, 혹은 논술 준비. 그래서 간단해요. 고등학생이 되면 4개월이죠. 한 달씩 한 달씩.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기말고사. 그때는 한 달을 온통 내신에 쏟으면서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뭐다? 그 외 8달은 본인의 교과 수업에 집중, 그리고 수행평가, 학교의 활동들, 그리고 발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면서 저녁에는 수능 최저, 수능 집중입니다. 저녁에 수능. 어, 평소에 수능을 하지 않고 내신 학원 다닌다. 문제 있어요. 그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수능 위주로 하고 그날 공부했던 걸 모르면 하긴 해야 되나 내신을 위해 학원을 간다?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은 충분히 학교 공부 그리고 변형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상도 주고 딱 야 4개월은 하자. 4개월이 4주는 하자. 3주는 하자. 쉽진 않을 거예요. 하면서 또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또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시간들을 넣는지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3 전략입니다. 자, 일단 시험 발표가 나면 시험 일자에 어떤 과목을 치는지 먼저 결정을 하시고, 자, 3주 정도의 기간에 3주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자기 공부가 아닌 시간, 즉, 학원 시간, 과외 시간, 이런 식으로 저녁 시간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 거를 먼저 적으세요. 이 시간은 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딱 적어놓고 자, 공부 시간을 빼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을 먼저 적었습니다. 왜? 이 친구는 수학을 잘 못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학원 갈 때, 보시면 수학학원 기간 갈 때, 그리고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딱 공부 잘 될 때 배치를 하죠. 그 토요일 날 해서 수학을 이 친구는 집중적으로 이 편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수요일부터 시작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한 4, 5번 정도에서 1도.
그리고 그 다음 수학을 이 정도 2독, 그래서 3독 정도로 잡은 거죠. 그래서 한 주에 1독씩 해야 됩니다. 한 주에 1독씩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했어요. 영어가 두 번째로 좀 싫어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어 학원 갈 때, 혹은 영어 학원이 아니라면 학교에 영어 수업이 들었을 때, 그때 연결하면 좋겠고, 퐁당퐁당 띄워놨죠. 그 다음에 국어. 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인문계열의 특징이 보이죠. 왜? 수학이 싫은데 국어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힘들 때 국어를 넣어준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은 딱 5일부터 시작했다. 한 주 안에 1회독. 그리고 13일부터 19일까지 2회독. 20일부터 한 이때까지 3회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회 과학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해서 하루에 많아도 3과목 정도. 두세 과목 정도 딱 잡으시고 주말에 3-4과목 정도로 잡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뒤에 중요한 게 또 뭐다? 이제 시험 범위가 나오잖아요. 범위대로 언제 무엇을 볼 거다라는 것들을 배치를 해서 3주간 공부를 잘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333. 그래서 한 주에 3주 전에 1회독, 그 다음 2주 전에 2회독. 그래서 3주 전에는 내용 정리, 그리고 2주 전에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약 정리하면서 암기하고 이제 전체 진도가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을 남겨놓고는 암기하고 인출하는 거예요. 백지에 써보기, 친구한테 설명하기. 써보기, 설명하기. 문제 계속 풀면서 확인하면서 마지막 날 틀린 문제 확인하고 한 번 더 리사이트 그리고 자기한테 말하면서 정리를 하고 하시면은 충분히 는다. 그래서 3주 전에 3번 정도 볼 수 있게끔. 시험 전날 이 사람은 뭐냐면 최근에 통할지 모르겠지만 시험 전날에는 잠을 좀 줄여도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약간 밤새다시피 하고 시험 끝나고 와서 1시부터 한 3, 4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부터 다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때는 모든 것들을 약간 집중력에 암기에 힘을 쏟으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시험 기간 333 전략으로 여러분들 성적 쑥쑥 올려보시기 바랍니다.